김도희. 김도희. 어제도 봤어. 자, 수고합시다. 수고합시다. 그 말고. 아니. 그 아까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저거 다 괜찮아? 쓸 수 있겠어? 그 연습을 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진짜 많이 나와. 직각삼각형 특히 좌표 끼고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거의 먹힌다고 봐도 돼. 맞지? 물론 축을 하나 껴야 돼. 축을 하나 껴야 돼. 안 그러면 계산이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저걸 쓰는 이유가 편하려고 하는 거야, 불편하려고 하는 거야.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축이 안 끼고 있으면 계산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접근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잘하자. 되게 힘내줘. 자, 그러면 우리 미적분은 과제 검사는데. 그 한 번에 할 거. 안 갖고 왔어요. 열심히 야 사실은 자, 그 쌤이 좀 고민을 했는데 요거는 너희들이 극한에 대한 감각을 하시기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쌤이 정리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지금 일단 이제 그 쌤이 수업 시간 쉬는 시간 평소 좀 많이 가졌잖아, 맞지? 쌤도 이렇게 평소에 좀 가끔 쉬니까 그 쉬는 시간 좀 길게 주게 너희들 막 벌써 뭐 이렇게 생겨서 그냥 쌤이 시간 재고 10분, 5분 정도 해서 한 3번 정도 쉬려고.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집중력이 지금 이 8시간 수업을 할 때 너희들이 좀 걱정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차라리 그냥 잘게 조금 쉬는 쪽으로 하려고. 오케이? 그래서 자주 쉬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미적분 원에 대해서는 내용을 사실 원래 쌤이 이걸 다 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어. 그러니까 여름방학 때 마플도가서를 다시 한 번 더 볼 생각이긴 한데 새로 나온 걸로. 근데 이제 그때 지금 하는 개념 설명처럼 다 하고 시작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근데 오늘 내가 시작할 때 개념 설명 좀 했었잖아, 맞지? 그거보다 한 2배 정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는, 그러니까 포인트 딱 짚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 설명하고 문제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때는. 지금은 내가 개념을 하나하나 다시 짚고 있는 중이거든 사실은. 많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여름방학 때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뭐 선행을 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한 사람도 있는데 이제 많이 한 사람들도 사실 선행할 때 그 특히 한 학기 뒤에가 아니고 아주 멀리 있을 때 그 선행하는 마인드가 사실 좀 느슨하긴 하잖아. 그래서 그걸 좀 채운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일단 요 책에 대해서는 그 단원 종합 문제가 사실은 마플에서 좀 부담스러운 파트잖아, 맞지? 그래서 마플 특강도 사실 몇 개는 뺄 생각인데 일단 단원 종합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으로 하는 건 베이직까지만으로 할게. 그래서 좀 자기가 의지가 있고 여력이 조금 되면 노말까지 하고. 단원 종합 문제. 터프를 해도 좋은데 질문을 다 받아줄 때 쌤도 볼 거니까. 근데 이제 일단 베이직까지 확실하게 끝내고 여력이 되면 노말 정도 하는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합시다. 페이지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계산이라서 조금 빨리 풀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우리 봅시다. 영어실 충전기 20분 괜찮아. 지금 아마 지금 만땅이겠지. 안 돌아가기만 해. 합시다. 자, 우리 거기 그 38페이지부터 그 함수의 극한에 진입한다는 이걸 쌤이 다 쓰면 좀 늘어질 것 같긴 하거든. 방금 뭐 했었어요. 자, 늘어질 것 같긴 하거든. 같이 읽으면서 봅시다. 러프하게 쓰는 게 좋긴 하겠군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쌤이 약간 낚시성 진입한다는 이미 몇 번 냈었지, 맞지? 근데 낚일 만한 포인트가 있기는 하더라, 맞지?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볍게 정리하면 그 극한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그래서 그걸 좀 하고 넘어가려고. 이렇게 해봅시다. 첫 번째는 뭐야? 리미트 f도 무한대고 리미트 g도 무한대면 이거이면 리미트 g분의 f가 1이래. 이건 말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맞지? 무한대가 숫자라고 숫자가 아니라고. 무한대끼리도 다 파워가 다를 수 있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항상 1이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어. 명제는 예외가 있으면 거짓이다, 맞지? 그 예외를 우리가 품위 있게 뭐라고 불러? 발레라고 부르지. 이렇게. 그래서 예외가 있으면 품위 없나? 자, 어쨌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이제 f가 b로 가고 리미트 f가 b로 가고 그다음 리미트 g가 무한대로 가면 리미트 g분의 f가 제로는 이렇게 물어. 얘는 어때? 얘는 그냥 확정형인 거지, 맞지?
오케이? 분모가 무한히 커지고 분자가 상수면 그냥 이제 그 뭐지? 0으로 갑니다. 분모 훨씬 세서 괜찮아? 주혜 안 괜찮아 지금? 자,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데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얼마가 있어도 얘가 엄청 커져버리면 실질적으로 0이 가까운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0으로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 저 1이 달래요. 아니 지금 잠깐만 끝나고 두 번째 거야. 다시 거기 책을 봐봐. 책을 봐봐. 자, 첫 번째 명제가 쌤이 이제 그 저걸 다 쓰면 늘어져서 기호를 생략하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 그래서 좀 잘 구별해줘. 첫 번째는 이제 f가 무한대로 가고 g도 무한대로 가면 g분의 f가 1이냐고 물었는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얼마든지 많은 발레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 명제에서 거짓인 이유였고, 두 번째는 이제 f가 b로 가고 g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무한대분의 사실 상수꼴이 되는 거잖아, 맞지? 여기서는 뭐 b라고 쓰면 되겠다, 맞지? 무한대분의 b꼴은 이제 반드시 0으로 수렴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이해하고 있어 이 말? 오케이. 정민이는 이해가 안 되고 있어? 자 봅시다. 그러니까 아까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b가 1이라고 치자. 사실 b가 10억이라도 상관없어. 분모가 엄청나게 큰 수야. 그럼 이 식의 값이 의미가 뭐지? 있어? 없잖아, 맞지? 그냥 0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0으로 수렴한다고 이야기한 거지. 왜? 얘는 계속 커질 거니까. 정민아, 이게 그 극한이 사실은 내가 아마 첫 수업할 때도 많이 그 얘기를 강조했을 건데 무슨 표현을 썼을 거냐면 이게 그 뭐지? 정의 자체가 엄밀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어, 맞지?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어떤 뭐랄까 명확한 표현은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어. 엄청 크다를 그냥 내가 생각하는 모든 수보다 가장 큰 수를 생각하는 거야. 그 수분의 1 되면 그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 그냥 완전 이런 느낌으로 예전에 내가 어떤 쌤이 이렇게 비유하더라. 70억 명한테 1,000원 가지고 나눠 가져라고 하면 이게 실제로 얼마냐고. 0원 아니냐고. 맞지? 실제로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그러니까 그럼 결국 그냥 0에 가까운 거니까 0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러프하게 이야기하자는 거야. 괜찮니? 오케이. 응? 포트카드라도 좀. 응, 포트카드 써줘. 그거는 이제 해교한테 했으니까. 널 보니까 떠올라. 하하. 자, 어쨌든 봅니다. 자, 봅시다. 자, 세 번째. 세 번째는 근데 이제 이거는 쌤이 아마 1학년 때 수업할 때도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지금이라도 할게. 그 명제를 보는 바른 자세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겁니다.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틀린 걸 찾아보려고 하는데 없어. 그럼 참 표정 연기가 좀 괜찮았니? 아 예, 저도 원래 의심을 좀 하는 성격은 아닌데 아닙니다. 이제 이게 늘더라고. 자, 여튼 그게 명제를 보는 바른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비용이 더 크지? 참임을 보이는 게 비용이 더 클까? 거짓임을 보이는 게 비용이 더 클까? 참임을 보이는 게 훨씬 힘들어. 참은 증명이 안 하지. 거짓은 뭐만 하면 돼? 발레만 비용이. 그래서 거짓이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문제 풀 때. 비용이라고 하니까 진짜 있어. 자, 어쨌든 합시다. 세 번째 봅시다. 리미트 f 더하기 g가 이제 존재한대, 존재. 그러면 리미트 f랑 그리고 리미트 g랑 각각 존재하니, 얘가 각각 존재하니 이렇게 물었어. 근데 합이 존재한다고 해서 각각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얘가 무한대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였을 때 어떤 일이 생겼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수렴할 수 있었잖아, 맞지? 그러니까 f가 무한대고 g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거야. 그럼 둘이 상쇄되어서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겠지. 하지만 둘 다 수렴하지 않는다, 맞지? 괜찮니? 그럼 만약 이거가 수렴하는데 적어도 하나 수렴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방금도 아니었잖아. 방금 든 발레가 애초에 둘 다 발산한다 했잖아, 맞지? 그렇게 되어도 안 돼.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이제 리미트 f 더하기 g와 그 다음에 리미트 f 빼기 g가 각각 수렴하면 얘 둘 다 수렴하면 그러면
F가 존재한대. 리미트 F가 존재한대. 맞을까 틀릴까? 물론 이미 답은 다 있지만 그래도 생각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오케이. 쌤이 그 함수의 극한의 성질, 다시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쌤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했었거든. 기억나? 첫 번째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분배할 수 있다 했어. 두 번째가 수렴하고 수렴하면 하나의 리미트로 묶어낼 수 있다 했어. 세 번째가 수렴하는 것들끼리 사칙연산이나 실수배로 결합되면 수렴한다라고 했어. 괜찮니? 자, 그러면 나는 이 F 더하기 G라는 친구와 F-G라는 친구를 사칙연산해서 F를 만들 수 있니? 실수배까지 해서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F가 나오지. 그러면 쟤는 수렴하는 거야. 괜찮아? 지우야 안녕. 살아있니? 이해했니? 자, 근데 다시 수렴은 뭐 한다고? 수렴한다. 괜찮아? 이렇게 여기에 실수배가 있어도 괜찮아. 근데 뭐만 조심하자고? 나눌 때는 그 분모가 여기 아니다만 들어가는 거. 이건 가장 강력한 예외야. 계속 그 이야기를 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F 더하기 G라는 친구와 F-G라는 친구를 가지고 F를 만들 수 있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이 식이랑 이 식, 이거 수렴하고 이거 수렴하니까 다시. 그러면 일단 지금 먼저 하나 보여줄게. 다시. 아까 쌤이 이야기한 게 뭐였냐면 그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의 성질에서 의미가 총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가 뭐? 수렴하고 수렴하면 분배할 수 있다. 두 번째 뭐? 수렴하고 수렴을 하나의 리미트로 합칠 수 있다. 지금 이거 수렴한다고 했지. 이거 수렴한다고 했지. 그럼 뭐 할 수 있다고? 하나의 리미트로 합칠 수 있다. 이렇게 받는 리미트 EF 이렇게 써도 되잖아. 괜찮지? 그러면 여기다가 전체다 2분의 1 써주면 실수배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 수렴한다고. 그러면 리미트 F는 뭐 한다고? 수렴 더하기 수렴의 2분의 1 한 거니까 수렴한다고. 얘가 A고 얘가 B면 A 더하기 B의 절반이 바로 리미트 F의 극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니?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조금 갔다. 근데 우리가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 수렴하는 것끼리 사칙연산 실수배서 만들면 반드시 만든다고. 수렴한다고. 즉 나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사칙연산과 실수배를 통해서 얘를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수렴한다고. 더 이상 고민이 필요 없어. 그럼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 리미트 F와 리미트 F 더하기 G가 각각 존재하면 리미트 G가 존재한대. 그러면 F랑 F 더하기 G를 사칙연산해서 G를 만들 수 있어? F 더하기 G에서 F 빼면 G 생기지, 맞지? 그럼 끝난 거야. 수렴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수렴이 보장된 것들의 뭘 가지고? 사칙연산과 실수배를 가지고 만들 수 있으면 반드시 수렴한다. 단 뭐만 조심하자? 나눌 때 0이 아니다만 조심하자. 당연히 그걸 묻는 문제가 또 있겠지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봅시다. F와 F 곱하기 G의 값이 각각 존재하면 G가 존재한대. F와 F 곱하기 G로 G를 만들려면 뭔 짓을 해야 돼? 나눠야 돼. 근데 지금 F가 0으로 수렴하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 문장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거짓 이렇게. 괜찮니? 이제 엄밀하게 하는 건 거기처럼 하면 돼. 이거 뭐야? 발레밖에 안 들었네. 하여튼 뭐 얘는 이제 발레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발레 충분히 괜찮습니다. 7번이 바로 그거 나왔지. 7번은 뭐야? F와 F 곱하기 G가 존재하는데 G가 존재하는지 묻기 전에 뭐가 있어? 이거야 지금 잠깐 한눈 푼 것 같은데. 자, 봅시다. 다시 7번 봐도 해결. 7번 봐도. 다시 F와 F 곱하기 G가 존재해. 근데 F는 누구는 아니래? 0은 아니래. 그러면 F 곱하기 G와 F로 G를 만들려면 뭐 하면 되지? 나눗셈을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지금 분모가 되는 친구가 F가 될 건데 F가 0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으니까 얘는 수렴한다가 보장되는 거야. 수연아 괜찮아? 잠깐 못 그랬어요. 슬슬하자. 나는 이 머리를 의심하지 않고 질문을 한 거거든. 그냥 혹시나 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자대적 세요. 자, 하여튼 자 봅시다. 8번.
그 다음 이번 8번은 뭐냐면 G랑 G분의 F가 수렴한데 F가 수렴하냐고 물었어. 근데 G랑 G분의 F를 가지고 F를 만들려면 둘이 뭐 하면 되지? 곱하면 되지. 근데 곱하는 건 예외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면 되는 거야. 주혜야 괜찮아? 이거 진짜 듣고 있어? 아, 네. 아니 그러면 이해도 하고 있어? 어느 단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아, 됐는데요? 아, 이경도 리스트에 추가해야 되나? 지금 정민이랑 수연이랑 이게 올라가 있는데 야, 리스트? 왜? 아, 끄덕 리스트. 그렇지 이해 못했지만 일단 자,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9번. 9번은 이제 F와 G분의 F가 존재하면 G가 존재한대. 이걸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지? F를 G분의 F로 나눠야 되겠지. F 나누기 G분의 F를 하게 되면 F 곱하기 F분의 G잖아, 맞지? 그러면 이렇게 약분되어서 뭐가 되는 거야? G가 되는 거지. 결국 우리는 누구를 나누는 연산이 필요했어? G분의 F를 나누는 연산이 필요했단 말이야. 그럼 G분의 F가 0이 아니란 말이 지금 문제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얘는 거짓인 거야. 괜찮지? 오케이. 자, 10번 봅시다. 10번은 이제 약간 이제 다른 결이군요. 자, 리미트 F 빼기 G가 0이면 F와 G의 극한이 같냐고 물었어.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빼기 G가 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F랑 리미트 G가 같으냐고 물었어. 맞아 틀려? 어떤 경우가 이제 발례가 될까? 어떤 경우가 발례가 될까? 사실은 얘가 X제곱 얘가 X제곱이면 얘가 X제곱 얘가 X제곱이야. 그럼 0으로 수렴하는 맞아 안 맞아? 둘이 똑같으니까 수렴하겠지 맞지? 근데 X제곱의 극한은 뭐지? 아 참 X가 무한대로 갈 때라고 잡자고. 그러면 X제곱이 무한대로 가겠지? G도 무한대로 가겠지? 그러면 무한대와 무한대는 같다는 표현을 쓸까 안 쓸까? 안 써. 이제 둘 다 무한대여도 둘 다 같은 함수여도 같다는 표현을 안 써. 극한함수 존재하지 않을 때는 같다는 표현 자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깔끔하지 않은 발레라고 느껴질 수 있어. 계란짓을 했다. 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뭘 발레로 많이 쓰냐면 x 빼기 x분의 1,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 그리고 x 빼기 x분의 1을 보통 발레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이제 x가 0으로 할 때 x 더하기 x분의 1 빼기 x 빼기 x분의 1을 하게 되면 x분의 1끼리 거꾸로 했군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여야 됩니다. 우리 괜찮지? 그러면 x분의 1끼리 어떻게 되겠어? 지워지겠지 맞지? 그러면 x 빼기 x 하면 어떻게 x 더하기 x만 남아서 x가 0으로 할 때 2x의 극한 얼마? 0이 될 거 아니야 맞지? 설아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이 친구의 극한은 존재하잖아. x분의 1이 수렴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x분의 1도 수렴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이 다른 거잖아 맞지? 이게 이제 대표 발레입니다. 이 형태가 괜찮니? 수렴과 발산을 섞어 놓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발레가 생기겠지. 괜찮니? 오케이. 자 11번은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 것 같아 맞지? 11번은 조금 전에 했던 얘기인 것 같아 맞지? 어떻게 돼야 돼? 극한에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맞지? 극한의 계속관계에 등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극한 값은 어떨 수 있다고? 같아질 수 있다고. 극한 값은 같아질 수 있다고. 자 12번 봅시다. 12번. 12번도 유명한 그 거짓인 명제입니다. f랑 g랑 h랑 저런 관계를 가진대. 그리고 h 빼기 f가 0이래. 그러면 g의 값이 존재한대. 이거 왠지 참인 것 같잖아 맞지? 근데 사실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쌤이 석준이랑 명수랑 민지 얘기했었잖아 맞지?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냐면 명수랑 민지랑 팔짱 끼고 PC방을 갔단 말이야. 근데 명수랑 민지랑 마치 명수랑 민지랑 석준이 팔 끄고 그냥 멀리 가버리면 끝이 있어. 둘 다 멀리 가버렸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가버렸어. 끝이 없잖아 맞지? 왜 하필 써? 그냥 생각났어. 그러니까 무한히 계속 가버리면 거기 가운데 끼인 친구도 어디로 간다고?
계속 무한히 가버리는 거야.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다시 써봅시다 이걸. 이거 팔짱 꼈으니까 가운데 가운데 낀 애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시. 자, 쌤이 그러니까 이게 백그라운드를 좀 적게 들어서 그래. 자, 이거 자, 리미트 h 빼기 f가 제로이면 그러면 이제 리미트 g가 존재한다. 리미트 이제 이거이면 리미트 g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이제 h와 f의 차이 극한이 이제 0이 되면 왠지 우리한테 f도 수렴하고 h도 수렴하는 뉘앙스를 전달하지만 f도 무한대고 h도 무한대인데 둘의 차이 값이 0일 수 있다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그때 이제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로 가면 가운데 낀 놈도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런 경우가 발생가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뭘 예로 들까? 좀 억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x가 뭐로 갈 때가 돼 있어.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돼 있으면 외우고 싶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가 돼 있으면 h를 x 더하기 x분의 1로 잡고 fx를 x-x분의 1로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아까 저기서 얘는 x가 0으로 갈 때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저게 부호가 크로스로 돼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x분의 1의 부호가 다르면 됩니다. 그럼 이거 있으니까 빼면 어떻게 돼? x분의 2가 되지. 그럼 무한대를 극하는 취하면 어떻게 돼? 0으로 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친구, 이 hx와 fx는 극한이 0이 된다를 만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h랑 f랑 비교하면 h가 크니 f가 크니 어쨌든 무한대로 갔다는 말은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이 x값이 양수라는 얘기거든. 근데 hx는 x에다가 x분의 1을 더한 거지. fx는 x에다가 양수인 x분의 1을 뺀 거야. 그럼 당연히 누가 더 클 수밖에 없어. 얘가 더 크잖아, 맞지? 이 가운데 사이에 어떤 함수가 있을 건데 제일 유명한 함수는 제일 기본이 된 함수는 x겠지. 괜찮지?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이 부등식을 뭐해? 만족해. h와 f도 이걸 만족해. 하지만 gx는 어떻게 돼? 발산하지, 수렴하지 않지. 얘가 대표 반대야. 근데 이제 그냥 이게 둘이 고만고만한 놈들이야. 그래서 0으로 가는 거지. 근데 그 고만고만한 놈들이 어쨌든 계속 무한히 간대. 그럼 가운데 끼는 놈도 무한히 갈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못하는 거지.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한은 결국 이미지를 조금 형성해야 우리가 정의 자체가 러프하기 때문에 이제 이미지를 조금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십시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여름방학 때 이걸 하고 있었으면 훨씬 더 상큼했을 거다. 그나마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낫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장 다음 학기 쳐야 되는데 끝머리로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 않지? 자, 그러면 거기 그 특강 문제들 한번 풀어보십시오. 스스로 점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그 새로운 건 거의 없었거든. 그냥 해보고 혹시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오, 이렇게 예비하기 시간이. 연습 문제는 커플을 이제 일단 수업에서 안 할 거라서 풀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 뭐만 말해도